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생방송 중에 세팅을 바꾸다 보니까 상당히 바쁘네요. 자, 첫 번째 주제로 준비한 것은 이걸 인사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를 글쎄 정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혜원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향후에 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최종 임명이 되겠습니다만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논란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반발도 나오고 있고 이런저런 푸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또 여론은 또 특히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혜훈으로 끝나지 않고 조경태 의원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조경태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문만으로도 부산, 경남 전체가 들썩들썩 거리고 있어요. 참.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소문만으로 이 발표 하나만으로 전국이 들썩거린다면 이거 잘한 인사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 원칙이 없는 인사로 봐야 되나요? 네. 어제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게 결론이 쉽지가 않네요. 자, 자세한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경 전 민주당 대변인이자 현재 스픽스 정치 에디터 이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입에 잘 안 붙네요. 정치 에디터 입에 잘 안 붙으시죠? 그러면 편하게 해주세요. 이경, 경아. 그 전에 경아 한번 했더니 옛날 노래 들려주시더라고요. 네. 박혜성, 박혜성. 박혜성 경아 아시는 분이 연식이 꽤 있는데 아마 저는 그거 모릅니다. 예, 그렇죠. 그치, 6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저는 모른다고 막 해야 되는 거죠. 6살 때 아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86년 발표곡인가 그래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6살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경님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예,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를 두고 거기서 올리시는 건가요? 네. 네. 이경님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예. 이제 들리실 거예요. 그죠? 네. 네. 경아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경 에디터라는 말이 입에 잘 안 붙는다라고 그랬더니 경아라고. 부맘님께서 경아 진짜 이렇게 괜찮은데. 아니 지금 보니까 경아라고 하신 분이 마이크에 에너자이저 이경님 1편 단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쵸. 제가 또 들어오기 전에 장윤진 기자님께서 또 많은 맛있는 거를 카드를 주셔서 편의점을 털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강지호 우리 기자님하고 같이 세 명이서 엄청 컵라면 먹었어요. 별로 먹은 것도 아니야. 계란 막 10개 사가지고 막 켠나는 담궈가지고 먹었습니다. 네, 여기 또 경아라고 부르신 분들 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혜훈 장관 후보 지명에 대해서 많이 시끄럽잖아요. 국민의힘은 딱 성이 명확합니다. 2시간 만에 최고 초고속 그냥 제명. 근데 민주당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국민과 또 강성 당원과 일반 당원과 의견이 살짝씩 달라요. 그렇지만 딱 한 개는 같은 의견입니다.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있겠지. 우리 지켜보자. 아직은 지켜보자. 그 지켜보자라는 것은 제가 민주당 내 이제 당직자 그리고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전부 다 이렇게 전화를 다 오늘 계속 하루 종일 돌려봤는데 우선은 제가 그런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그 강성 지지자분들이 마음이 되게 우라통이 치밀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위원장일지라도 당협위원장일지라도 윤호긴 집회에 왜 참석했느냐 거기서 그치. 윤석열을 석방하라 막 외치고 이재명의 윤석열 탄핵은 이것이야말로 내란 행위다. 이 발언이 너무나도 확 꽂혔던 거죠. 그렇죠. 사실 저도 그런 태도를 보고 제가 이혜훈 의원을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적으로 이혜훈 의원이 괜찮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되게 국힘당 쪽에 있는 사람 중에는 꽤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경제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분이 경제 민주화를 상당히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내란 과정에서 이 행보를 보고 역시 아니겠구나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또 장관 후보자래 이재명 정부에. 그래서 팩트를 먼저 전달해 드리면은 이혜원 장관 후보 내정자는 한 번 갔다. 한 번 갔다. 네, 본인은 그렇게 해명합니다. 한 번 갔다. 한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래도 이 발언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측보다 민주당 내 측이 훨씬 더 약간 복잡한 것 같아서 민주당 집중적으로 했는데 당내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냐면요. 아까 그 경제 전문가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경제 전문가인 거 인정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렇게 없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만 중심된 내용은 대통령이 선택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기 이제 1년 차인데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 당내에서 막 의견을 막 표명하는 게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공식적인 반대 표명은 2명의 국회의원만 있었던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중도 보수 아우르기 인사 한번 지켜보자라는 것이 뭐 의견입니다. 뭐 이혜원 정도의 능력 갖춘 사람 너무 많은데 아쉽기는 하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공통적으로 있기는 했습니다. 윤희숙이 더 낫지 않냐 이런 말도 있었다죠. 그러니까요. 윤희숙은 솔직히 윤희숙 의원의 우리가 방송에서 나왔던 그 모습이나 이혜원 전 의원이 방송에서 나왔던 그 모습이나 그냥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솔직히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둘 다 밉상이다. 물론 저쪽에서도 이경하면 밉상이겠죠. 밉상이라고 그래. 나 열심히 잘했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윤희숙은 탄핵을 지지했다. 윤석열의 탄핵을 지지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경제 전문가를 놓고 봤을 때 둘이서 두 사람의 경제 전문가적인 견해가 누가 더 높은지 낮은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정치인이라고 놓고 봤을 때 윤희숙은 탄핵을 지지했다. 윤석열 탄핵을 지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윤희숙이 더 낫지 않냐라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내용의 결론은 대통령의 큰 그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2명의 이제 부정적인 발언, 그러니까 이혜훈 장관 내정자 후보 지정에 2명의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명은 윤준병 의원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면은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하실 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윤준병 의원 SNS나 페이스북이나 이현주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잖아요. 왜 비판하는지 알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란에 윤석열 한마디로 옹호한 사람을 왜 지금 계엄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조기 대선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왜 그 사람을 윤석열을 지지했던 이혜훈을 왜 그것도 20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예산 기획 그 장관에 왜 임명하도록 그러니까 지명을 하느냐라는 비판이잖아요. 그건 맞으나 윤준병 의원은 제가 인터뷰를 직접 했어요. 뭐라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비판한 건 맞다. 그렇지만 진짜 일을 정말 잘하기를 바라고 잘하면은 내가 비판한 것을 철회할 의사까지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해요. 이현주 의원은 SNS에 되게 강하게 글을 썼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매우 강하게 글을 썼는데 모든 언론사에 그러니까 추가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 오. 이상하죠? 추가 인터뷰는 안 하겠다. 모든 언론사에 추가 인터뷰 워딩 나가거나 뭐 전화 연결하거나 그런 건 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당내 국회의원들한테 전화 돌렸죠. 그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준병 의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그래요. 그분이 행정고시 출신이라 원래 좀 보수적이야. 그런데 전북 정읍 출신이랍니다. 그렇죠. 전북 정읍 출신이 만약에 아니라면 보수당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보수적인 거야. 근데 보수적이라고 해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그 사람의 비판, 윤준병 의원의 윤준병 의원의 이혜훈 그 장관 지정에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된다라는 평이 조금 다수였었던 거고 이현주 의원의 비판은 좀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 지금 어떻게 하지? 나 지금 벌써 막 머릿속에 막 돌아가. 제가 저 본론이 아직 안 나왔는데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좀 재밌어요. 부산시장이나 경남도지사 이런 거 때문에 선거는 굳이 얘기 안 해요. 경쟁 구도 이런 얘기 안 나오던가요? 아니 그것보다 좀 더 날 것이었습니다. 좀 더 날 표현. 그랬으면은 전 이제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날 뭐 표현이 뭐냐면 질투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 이거 그 사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취재한 그대로 말씀을 네,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뭐냐면 네. 본인이 말이야 보수당이 와서 보수 쪽으로 아우르는 무슨 뭐 여전사의처럼 거쳐 그동안 행동했잖아. 그런데 더 센 이혼이 딱 나타났네.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것이 경쟁자가 나타났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보수 쪽에서 와가지고 보수를 아우르는 여전사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혼주보다 더 센 이해훈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그거밖에 더 되겠어. 이것이 약간 그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SNS 글 올리고 나서 지금 대통령의 의견이라 뭔가 다들 기다려보겠다. 대통령의 뜻이 있겠구나. 이런 평가하고 부정적 의견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본인 세게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가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감이 좀 잡혀요. 제가 왜 아까 또 선거 얘기를 잠시 했느냐면 이현주 의원이 아마 재연배일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어허. 부산 영도여고를 나갔거든요. 네. 이분이 부산시장 출마를 하려고 했었고 아. 부산에서 출마하려고 됐었어요. 아, 네. 국회의원으로. 근데 이게 잘 안 풀렸어요.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해훈 의원은 그보다 좀 나이가 좀 더 많죠? 아, 그래요? 네, 이분이 64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이해훈 의원의 출생지는 부천동입니다. 네. 부산이에요. 그리고 마산에서 학교를 다닌 걸로 돼 있거든요. 이분도 부산에 연고를 주장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두 사람이서 향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등에서 부산 쪽으로 올 가능성 배제를 못해요. 그리고 부산이나 마산 민주당 인사도 간혹 당선이 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렇죠. 부산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노려볼만 하다는 거예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 영도구. 아, 이혜원 의원이 본인이 이번에 지선 때 부산시장도 한번 고민을, 그러니까 욕심을 좀 가져봤다. 네, 그런 얘기 아니요, 있었죠. 이현주 의원이. 네. 아하. 근데 그 얘기를 따지자면 사실 이해훈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본인은 지금 강남 쪽 서울시장 이쪽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서울 쪽 국회의원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 이현주 의원한테는 상당한 경쟁자가 되는 거죠. 일단 이미지에서도 겹쳐요. 여성이고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넘어왔고 둘 다 좀 세고 네. 그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전문직이었고 이런 거죠. 센 캐릭터로 치자면 이해훈 의원이 좀 더 세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이해훈 의원이 종교가 기독교예요. 아, 그런가요? 네, 저분이 이제 근데 그게 왜 재밌죠? 종교가 기독교인 게? 시아버지는 불교 방송 사장이었어요. 진짜요? 네, 김태호 전 장관이라고요. 아하. 예, 야, 이 캐릭터 재밌잖아요. 자, 괜찮은데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경남에서 자랐고 서울 강남에 살고 있어. 경제 전문가인데 해외 유학 UCLA더라고요. 네네. 자, 본인은 기독교 신자인데 시아버지는 불교 방송 사장이야. 와, 이 재밌는 캐릭터 너무 아닌가요? 괜찮네. 네. 쓸 수 있는 카드가 되게 넓어요. 오. 이현주 의원보다 더 넓을걸요? 그러네. 그런데 이해훈 이제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아, 죄송해요. 이해훈 왜 그러세요? 그게 아니고 다음 취재가 이거였어요. 네. 왜냐면 이해훈 장관 후보 그 지정자 내정자라고 하겠습니다. 뭐 거의 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제가 이거 새벽부터요. 이게 어제 저녁에 발표했고 새벽부터 많은 언론이나 방송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막 썰을 푼 걸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사를 해서 그거를 다 통틀어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훈 서울시장 후보로 고려를 했다. 아,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청와대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상한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이해훈을 서울시장 후보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썰을 풀어서 제가 직접 그거를 질문을 했죠. 네, 그래서 뭐래요? 정말 지금 보신 것처럼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서초구에서 또 의원도 있었잖아요. 그 국민의힘의 현재 당협위원장, 중구 성동을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다른 기자들이 이런 썰을 풀길래 제가 그러면 서울시장 후보로 고려는 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뭐냐면
6개월 뒤 지방선거다. 인사청문회 거치고 나서는 두 달 정도 있다가 나가야 된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 전혀 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쪽은 전혀 아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네, 그건 일단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획예산처잖아요. 예산을 짜야 돼요. 네. 예산을 짜려면 연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이상 재임을 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신 부산시장, 그러니까 부산 이번에 다음 지선에서 부산시장, 그러니까 부산광역단체장을 좀 약간 왜냐면 지금 이해훈 후보도 그렇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성식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부산 출신입니다. 네. 그래 이번에 지선에서 부산광역단체장을 약간 신경 쓴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또 그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시 민심에는 좀 고려가 있지 않았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도 부산에서 고른다는 말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거론도 되고 무슨 뭐 시장도 거론이 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약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과 그러니까 청와대와 대통령만이 아는 거죠. 이것은 전해 들은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른 방송사에도 그래요. 김종인 다른 기자가 또 이렇게 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김종인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쪽에 전 위원장이죠. 김종인이 비대위원장. 네. 김종인이 추천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자기도 그렇게 들었다는 식으로 뭐 이렇게 썰을 풀어요. 기자가 나와서 그것도. 그런데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렇죠. 예. 네, 제가 보기에도 절대 김종인과 이해운은 조합이 맞질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인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서 언급이 안 나왔고 예. 이재명 대통령 언급이 절대 나오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날 것으로 들은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청와대 김종인 싫어해. 그거였습니다. 청와대 김종인 싫어해.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도 대체적으로 김종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해운 의원이 지금 당장은 부산 출마하기가 그렇게 맞득치 않아요. 아니 이해운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도 그렇고요. 서울시장도 그렇고 이번 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없죠. 이재명 정부에 이렇게 보수 쪽 인사를 데리고 와서 그것도 예산기획 장관으로 앉히는데요. 인사청문회 다 끝나고 나서 한 2달 정도, 1달 반이라고 나가는 장관을 두면은 그거 쓸 수 없죠. 그거 있을 수 없는. 그런 거 알려고 재밌는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또 뭐? 이해원이 김건희한테 그냥 윤석열 정권 하에 김건희한테 로비를 정말 많이 했더라라는 걸 그런 소문이 꽤 많았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엄청 찌라시 많이 돌았어요. 찌라시 진짜 많이 돌았어요. 구성했죠. 예. 그래서 이 질문은 민주당 측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측, 그냥 현재 국민의힘 측 관계자들한테 제가 질문했더니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V제로한테 요직에 한번 가고 싶어서 로비 안 한 사람 있었을까? 있었을까? 한 번씩은 다 본인이 요직 가고 싶은 사람은 한 번씩은 다 로비했을걸? 그러니까 이해만 꼭 집어서 할 건 아니지.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솔직히 말하자면 자, 근데 어쨌거나 부산을 염두에 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차기 부산시장이 이해운은 아니겠지만 네. 차기 부산시장 선거를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를 염두에 둔 것만은 되게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조경태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야, 조경태 의원 이 양반 얘기 나오자마자 부산 지역에 난리가 났어. 지금 진짜 완전히 카더라거든요. 썰이에요. 당사자는 다 부인했습니다. 아니다, 그런 거 없다. 근데 썰 이 자체로 부산, 경남 뒤집어지는 겁니다. 벌써 이걸로 뒤집어졌더라니까. 맞아요. 이미 뒤집어졌더라고요. 이미 뒤집어져 버렸어.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해수부 장관에 부산 쪽에서 이제 뽑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민심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면 사실 나오니까요. 조경태 의원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아니 여기 이현주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현주도 있다가 갔다가 다시 온다가 아니야. 이따가 갔다가 왔죠. 조경태도 마찬가지야. 그래 되면 이따가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면 특히 이현주가 되면 조경태가 안 될 이유도 없어.
근데 이현주 의원님은 이제 이현주 의원님은 이제 민주당으로 다시 민주당원이 되는 거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있다가 갔다가 민주당으로 오는 건 아니고 이제 행정부로 가는 거죠.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가요? 자,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가요? 예. 쓸데없는 말했네요. 뭐 비슷하다라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조경태 장관, 근데 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소문 하나로 지금 부산시 민치면 뒤집어졌어요. 이게 긍정적이지 않나요, 오히려? 긍정적이죠. 그쵸,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거에 상당히 그 긍정적인 요인으로 자리를. 그런데 잡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인 지지하는 민주당원분들은 속이 좀 끓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있겠구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보다 국민이 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막 사실 이혜훈 전 의원 막 2시간 만에 그냥 잘라버리고 하잖아요. 제명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초고속 네. 제명이던데. 2시간 만에 그냥 제명합니다. 바로 그냥. 야, 그쪽이 훨씬 더 시끄럽습니다. 정식으로 무슨 회의를 연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냥 네, 그렇죠. 뚝딱뚝딱 결론 내려버렸더라고요. 근데 다만 지금 이혜훈 그 장관 후보 내정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런 부분 그런 발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 나오고 이제 내일 어떤 발언으로 어떻게 국민 민심을 그러니까 반대하는 민심을 어떻게 누를 것인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란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확하게 할 것.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한 번밖에 안 갔어요. 라고 이것이 하면 안 아니고 돼. 네, 명확하게 할 것, 정확하게 선을 그을 것. 그 두 번째는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송미령 장관 있잖아요. 네. 송미령 장관, 농해수위 장관, 그쵸? 농림수사무 장관. 네. 농림수산부 장관, 그쵸? 송미령 장관을 처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장관이었던 분을 유임을 시켰잖아요. 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잘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대통령도 인정을 했고 일을 잘하는 거 보여줬고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납득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 잘 보는구나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송미령 장관과 같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이혜훈 장관 내정자가 앞으로 얼마나 실력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 그건 본인이 정말 실력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 전 앞서서 내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을 긋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다만 제가 취재하다 걸린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다만 취재하다 걸린 것이 뭐였냐면 오늘 이렇게 이제 어제였었죠. 어제 밤에 이제 장관 후보자로 이제 지명이 됐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29일 지났죠. 오늘 아직 안 지났죠. 아직 안 지났네요. 29일 연말 당원 연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말 당원 국민의힘 연말 당원 연설 일정 29일 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본인은 당협위원장으로서 이 일정을 소화하려고 스케줄을 이미 다 짜놨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한테 그 축하 연설도 다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일정 위해서. 근데 어제 저녁에 발표가 끝난 거예요. 그럼 되게 황당했겠다. 그러니까 당원들은. 이거를 우리가 그쪽 측에서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장관 가려고 이미 다 이력서 냈고 뭐 조사 끝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조용히 있다가 만약에 발표가 되면은 인사는 발표되는 그 순간 제가 자기 본인 책상에 앉아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순간까지 조용히 있다가 만약에 안 되면은 다시 국민의힘의 연말 당원 연설에 참석을 하고 되면은 이재명 정부 쪽 장관으로 갈 생각 아니었느냐. 이건 도덕적인 배신감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취재한 건 이것이 팩트인데 만약에 이 위원장가 정말 그렇게 저울질했던 사람이라면 너무 기회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회주의자가 아닌가. 사실 제가 이제 이혜훈 장관 후보자를 보면서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경제 전문가로서 업적이 있느냐, 실적이 있느냐, 성과가 있느냐 없어요. 이분이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과를 나오고 KDI 연구원을 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건 솔직히 말하자면 출마용 스펙 쌓기였던 걸 수도 있어요. 경제 전문가라고 하지만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나 성과를 보여준 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이분이 친박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공천 받고 뭘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한테 밀려나니까 뭐 그 자리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한테 뺏겼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박근혜랑 딱 척이 지고 박근혜 탄핵에 앞장섭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국힘당 쪽으로 넘어가서 네. 그러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제대로 또 그 자리를 못 잡았죠. 그러다가 김건희한테 이렇게 또 좀 트라이를 해보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게 또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트라이를 해보기도 했다고 하더라죠. 근데 아무튼 이 과정을 보면은 이 사람은 계속 자신의 출세만 쫓아다녔던 거 아니냐. 네. 자리만 쫓아다닌 거 아니냐.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배현진 의원이 배신이다. 배신이다. 뭐래. 아예 진짜. 라고 SNS 가장 먼저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원 중에서 가장 먼저 글을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게 기사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배신? 배현진 너야말로 배신이 아니냐. 저도 가만히 있다. 배현진이 배신이라고 빠직하잖아요. 저도 이제 SNS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배현진, 홍준표, 홍카콜라에서 시작했잖아요. 배현진. 네. 그쵸? 그때 당에서 바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홍준표한테 붙어서 홍카콜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홍준표를 갑자기 지지난 대선 때 홍준표를 버리고 윤석열한테 갑자기 대변인으로 딱 이렇게 윤석열 쪽에 붙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한동훈 옆으로 또 붙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김문수한테 옆으로 다시 뭐 거기서 요직을 차지하고 요즘에 이제 장동혁 이제 대표한테 붙어가지고 자기가 또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냥 사진을 몇 개를 캡처해서 이렇게 딱 올렸더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력의 풍향계다. 배현진은 역시 권력의 풍향계다. 라는 의견들이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고요. 제 SNS가 그냥 이거 하나 올렸을 뿐인데 막 1000 넘어가는 것은 그것도 하나에서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은 의견이 1000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권력의 풍향계. 국민의힘 측에서 누가 권력자인가를 알면 보고 싶으면 배현진이 누구한테 붙었는가 붙었는가 표현 좀 그런가요? 배현진이 누구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가, 사진을 많이 찍혔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또 이혜원을 무슨 뭐 경제, 그냥 이재명 정부 경제가 폭망할 것인데 국민의힘 측에서 그러니까 경제 그 희생양이다, 실패 희생양, 경제 실패 물타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외신을 찾아봤죠. 네. 외신에서 이거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거 쭉 한번 나가고 끝낼까요? 네, 말씀하세요. 외신에서 그럼 이재명 정부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IMF가 있을 거고 OECD 자료가 있을 거고 IMF 자료도 있을 겁니다. IMF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그러니까 외신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26년에 뚜렷한 경기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뭐 IMF나 OECD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정부의 단기 경기 부양책과 중장기 성장 전력을 되게 꼬집었어요. 여기서 능숙한 정책 운용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skillful policy management라고 했어요. 능숙한 정책 운용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래서요, 경기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OECD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는 약간 숫자로 얘기했는데요. 25년도 1%로 낮지만 26년도, 27년도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2.1%, 무려 1%가 성장에서 회복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성장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Growth is picking up. 발음이 좀 괜찮아요. Growth is picking up. 성장이 살아나고 있다. 픽업하고 있다, 올라가고 picking 있다. up. 이렇게 그러니까 살아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외신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정확하게 바라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죠. 대한민국 그 경제는 전 정확하게 본다.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해석하는 정도다. 근데 외신을 일부러 봤는데 외신에서는 이렇게 IMF하고 OECD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혜훈 장관 내정자를 갖다가 경제 실패 책임 물타기다, 희생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저주. 바람.
근데요, 저 그 이직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시는 부동산 폭등, 그 경제 성장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성장을 하면서도 부동산은 안정시킬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뛰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된다면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망하기를 바라는 게 니들한테도 도움 안 돼. 맞습니다. 댓글 좀 자, 뭐, 댓글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다들 뭐 이렇게 이경 대변인 오시면 다들 이렇게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예, 어떤, 네. 배현진 아니다. 이거, 네. 여기 진짜 좀 그래요. 근데 저는 어. 다음부터 홍준표 덕분에 홍각골레 시작해서 국회의원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지난 대선에서 홍준표를 버려버리고 윤석열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먹방을 하라는 분이 계시네요. 먹방이요? 네. 아, 먹방 좋습니다. 먹방은 조만간 할게요. 네. 네. 왜 뭐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또 크크크도 계시고요. 이경님 영어 굿. 저 잘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네. 자, 공손김님께서 공손해야 되는데. 네, 장난입니다. 이경님 영어 굿이라고 네, 하셨어요. 공손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됐어요. 네. 네, 저도 이제 스페이스에서 같이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지호 기자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네, 안녕히 계세요.